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만남을 준비해봤습니다. 평소 장애인 뉴스 담다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아쉽게도 이번 촬영 일정에는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현장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센터의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장애인이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스스로의 발로 나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움직임을 영상 1편과 2편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뉴스 담다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해피유 자립생활센터 권영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지역사회 속에서 직접 길 위의 권리를 외치고 있는 성남특공대입니다. 이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우리 도시의 길을 바꾸는 놀라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담당자님과 참여자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서 청소년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환경 개선, 성남특공대를 담당하고 있는 최충일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특공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성남특공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한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조모임 이름이 성남특공대인 만큼 꽤 강렬한 인상인데요. 뭔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일 것 같은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조모임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동과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불편한 경험들이 다 있으신데요.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 각자 다르고 또 이제 그냥 그런 불편한 곳에 적응만 하는 분들도 있고 각자 이제 그런 불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결성을 하게 됐고요. 평소에 저도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늘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좀 많은 물음표가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23년에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모두의 지도라고 하는 이제 야탐역 일대에서 건물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인쇄물을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동하셨던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실제 불편한 거리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좀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서 작년 4월부터 성남특공대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그래서 좀 뭔가 특공대라고 하면 뭔가 좀 공격적이기도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액티브하게 사람들도 만나고 직접 다니면서 불편한 것을 목소리를 내보자는 의미에서 좀 더 성남에서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성남특공대 자조모임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저도 아까 우리 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델 지도라는 것을 이제 한마음복지관에서 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그걸 하게 되면서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또 연계로 이제 이렇게 길을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고 정식으로 하시겠다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네. 성남특공대 활동이 202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럼 2025년 올해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모두 당사자분들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작년에부터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성남시 사회복지 박람회나 용인시 인권문제 문화제와 같은 지역 행사에서 이제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장애 탐방이라고 해서 봉화산길을 등반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실제로 그냥 평소에 다녔을 때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는 자전거나 킥보드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아무리 개선을 하려고 해도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두의 길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저희가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려고 영상을 만들었고 저희가 어제 이제 유튜브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청소년들이 자전거나 이제 킥보드를 탄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4월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먼저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전 시민 대상으로 이 이륜차에 대한 보행로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더 같이 공감하고 또 이거를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지역 행사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 버스를 탔을 때 좀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버스가 저상버스가 많아도
이게 단차가 높낮이가 있는데 네. 이게 도로교통법상에는 단차가 5에서 7cm가 돼야지 승강장이 내려가면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남시에 있는 그 승강장이 711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안 돼 있는 곳이 500곳이 넘는다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직접 타보면서 불편한 곳들을 이제 버스 투어라는 이름으로 할 예정이고요. 후에 일정들은 나중에 더 얘기를 하면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네. 참여자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길에서 이동하실 때 가장 불편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차도와 인도. 그거를 저희도 다니면서 네. 이 작은 턱이지만은 저희 휠체어들은 그게 많이 이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할 때 바퀴가 걸려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 돼 있는 곳이 아직도 많아요. 네. 또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요즘 전동 킥보드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도로 한복판에 있어갖고 인도는 작은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지난해도 이야기해서 올해는 그거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불편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중증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혼자서 치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닥치고 겪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개선할 점이 필요하다 네.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을 하시다 보면 불편한 경험도 있으셨겠지만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무장애길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자역을 갈 때 정자역 구름다리를 건너오면은 바로 도로를 건널 때 경사가 너무 심했어요. 도로가. 그래서 그걸 좀 깎아달라고 개선점을 이렇게 시에다가 요청을 드렸더니 시에서 이렇게 바로 깎아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거기서 인도로 올라오는 길은 아직도 그 경사로가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중앙공원을 갈 때 옛날에는 그 전동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가 길거리에 정말 무질서하게 나부러져 있어가지고 그 막 횡단보도 앞에서 막 나부러져 있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나부러져 있는 게. 그런 거를 지금은 성남시에서 많이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고 이렇게 개선 사업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요즘에는 많이 치워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성남시에서 그런 그 문제가 있으면 그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휠체어가 있다, 문제가 있는 전동 킥보드나 그 전동 자전거가 있다라고 그 신고를 하면 바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업체에서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줬더라고요. 정말 성남시에는 정말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이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우리 특공대가 해서 잘한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성남시가 정말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도 참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도 척수장애라서 이렇게 저희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서 개인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성남시에서 이 저상버스 비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 했더니 역시 좋은 곳에 사는, 좋은 시에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회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맞다고 성남시로 다 이사 오라고 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직은 성남시를 많은 분들이 또 타시에, 이 경기도 타시에보다는 좀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도 성남시에 사는 게 좀 우뚝하기도 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장애인들에게도 더 좋은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